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옥바입니다. 이번에 제도에서 중소형 차량에 맞게 만들어진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 레귤러가 있다고 해서 한번 제가 샘플을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 텐트는 가격과 사이즈가 살짝 줄어든 대신에 퀄리티, 디자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요, 옥바TV 구독자들한테 한해서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텐트도 그 선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고정 댓글을 살펴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상품 많이들 타가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 레귤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텐트고요. 텐트가 보시면 살짝 가방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거는 샘플 제품이니까 깔끔하게 덮여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약 19kg입니다. 살짝 묵직해요. 그리고 사이즈는 약 120cm 그리고 20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 레귤러, 그리고 폴대, 그라운드 시트, 그리고 플라이. 네, 이렇게 팩 같은 게 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샘플인 것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코나를 제가 들고 왔고요. 자, 텐트 본체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오토 텐트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펼쳐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로 차량과의 거리를 너무 많이 띄우지 마세요. 거리를 너무 많이 띄워버리게 되면 나중에 텐트가 완성되고 나서 도킹을 시키기 위해서 도킹되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밴딩 위치가 텐트와 도킹되는 방향으로 위치를 시켜주고 텐트를 펼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또 텐트 닫히고 나서 둘이서 들어가가지고 막 도킹 시키려고 들고 막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텐트를 펼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펼치시고 기존 오토 듀얼 팔레스랑은 조금 틀리게 위쪽에는 따로 뽑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시면 아래쪽만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도킹을 시켜주겠습니다. 도킹은 그냥 씌우면 돼요. 아, 더워. 원래 제가 생각할 땐 도킹을 먼저 하고 팩다운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계속 텐트가 날아가서 팩다운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덮어주시고 안쪽에 보면 이중으로 또 스킨이 한 번 더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 부분을 다 밖으로 빼주세요. 웨딩에 또 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딱 이렇게 풀어서 조절을 해서 차량의 휠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당겨서 텐션을 주세요. 그리고 차량 아래에 보면 이렇게 버클을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버클을 결합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때 팁이 있는데, 만약에 내 차가 이 코나보다 훨씬 더 작은 차량이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도킹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름 부분을 이렇게 몇 번 말아서 접으셔가지고 텐션을 주면 좀 더 타이트하게 도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범퍼가 짧아서 거의 이렇게 타이어 뒤쪽으로, 범퍼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네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뭐 도킹에 대한 틈이 발생할래야 발생할 수가 없게 되네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웨빙 버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만 아마 하시면 될 거예요. 텐트의 상단에 보면 이렇게 버클을 결합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합을 시킵니다. 이 웨빙은 차량 앞부분에 볼 수 있는 부분에 걸어주시면 돼요. 주로 이런 그릴에 많이 거시더라고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로바나 루프렉이 있는 분은 여기다가 거시면 되겠죠. 이렇게 텐트가 완성이 됐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우선 보시면 여기에 오토 듀얼 팔레스 레귤러 라고 검은색과 보라색으로 같이 어우러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시면 블랙 색상에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거의 기존의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와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 기존과 똑같이 양쪽으로 창문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지퍼를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메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 쪽에는 이렇게 메쉬, 그리고 안에는 스킨으로 문을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스커트도 나름대로 길게 잘 빠져 있지만, 한 가지 제가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에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여기 보시면 스커트가 메쉬에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밖에 있는 이 스킨에도 스커트가 연결되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킹 부분은 이렇게 탄력 있는 고무가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스킨이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에 뭐 벌레나 틈새로 바람이 들어갈 염려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각 모서리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스트링을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캡이 씌워져 있어서 관절이 씹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150 데니아, 150 데니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립스탑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립스탑 이놈이 굉장히 질긴 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가 단단히 얇다, 뭐 잘 찢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예 150 데니아를 적용시켜버리고 립스탑까지 적용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귤러 사이즈라니까 굉장히 많이 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기존의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보다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보다 25cm만큼 줄었습니다. 가로 25, 세로 25, 높이 25. 그러니까 거의 한 뼘 조금 더 되는 사이즈만큼 줄은 거예요. 자, 위에 보면 이렇게 그물 메쉬망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키가 작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걸리적거리니까 오히려 떼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요. 키가 186인데 다이지 않죠. 높이가 19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장에 보면 고리가 달려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심실링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물이 좀 많이 새요. 보통 보면 이쪽으로 물이 새지 않게 다 커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역시 제대의 제일 매력 포인트죠. 차량과 텐트의 가운데 가려주는 스킨과 메쉬가 있다. 네, 범퍼 가드도 따로 귀찮게 칠 필요 없고요. 텐트와 트렁크 사이에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다가 또 텐트를 설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중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사실 저는 옛날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텐트 리뷰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텐트들이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텐트를 만든 이유,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원래 기존의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도 소형 차량도 도킹이 가능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도 쪽에 물어봤어요. 아니, 기존 텐트들도 작은 차량 다 도킹할 수 있지 않냐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기존의 제도 오토 듀얼 팔레스 같은 경우에 대형 차량과 큰 차량을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은 차량을 도킹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막아주는 부분이 완전 아래로 축 처져 버렸대요. 스스로 수선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았고, 안쪽으로 날파리나 벌레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아래쪽도 완벽하게 밀착 도킹을 시키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좀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확장 플라이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웨빙이 있어요. 이 빨간색 웨빙을 하단에 보면 빨간색 웨빙이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결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폴대를 꺼내줍니다. 여기 출입구 쪽에 보면 슬리브가 있어요. 여기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여기 아래 보면 폴대 핀이 있어요. 이 폴대 핀에 결합을 시킬게요.
자, 폴대 핀을 꽂고 바로 당기면서 그냥 팩다운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라이 안쪽에 보면 폴대랑 연결할 수 있는 벨크로가 있어요. 벨크로를 전부 다 연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플라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커트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기존의 제도토 듀얼 팔레스에는 스커트가 이렇게 길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밑에 공간이 뜨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거는 제도토 듀얼 팔레스 2부터 개선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길게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이 바깥에 있는 스킨도 마찬가지로 스커트가 길게 빠져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듭니다. 정면에 보면 이렇게 카 도킹 시스템이라 적혀 있고요. 이렇게 지퍼를 열게 되면 옆에 고리를 통해서 창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점이 뭐냐면요, 플라이랑 이 안에 텐트랑 원단이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플라이도 150 데니아에 밀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의 다른 텐트 보면 플라이랑 기존의 텐트랑 원단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두 개 다 밀탑에 150 데니아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메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플라이를 쳐주시면 이만큼의 또 널찍한 공간이 생깁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레귤러 사이즈지만 좁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좁지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제도토 듀얼 팔레스와 크기는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높이가 살짝 낮아졌다고 좀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키가 조금 큰 편이라서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플라이가 귀찮은 분들은 플라이 제거하고 그냥 반자동 기존의 텐트만 써도 충분히 좋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대형 차량 말고 소형차, 중형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레귤러 사이즈를 사시면 완벽하게 도킹도 되고 원단도 더 좋고 더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블랙인데 밀스탑도 좋지만 블랙 코팅까지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겠지만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차박 텐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욱바였습니다.